프롤로그. 그 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겨울 끝자락, 저는 처음으로 내 땅을 진지하게 알아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장을 향해 차를 몰고 가던 날, 햇빛이 낮게 기울며 논두렁을 금빛으로 채우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마음이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내 건물을 짓고 싶다.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땅은 절대 말이 없지만 말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문서로 남기는 존재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너른 평지보다 더 중요하고 지나가는 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바로 규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규제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두 장의 종이가 있다는 사실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도시 계획 조례. 이 두 문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땅에 자신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땅 위에 허상만 지을 뿐입니다. 1장. 땅을 사는 것의 진짜 의미를 처음 깨닫다. 땅을 산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그날 저를 안내해준 30년 경력의 건축사 선배님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공간을 가지는 거죠. 내 집, 내 건물, 그런 권리요. 선배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성씨, 땅을 산다는 건 권리 하나를 사는 동시에 규제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전기처럼 전해졌습니다. 권리 하나, 규제 전체. 그 조합이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을까요? 선배님은 덧붙였습니다. 권리는 작지만 강하고 규제는 많지만 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갈 때 눈으로만 보면 백전백패예요. 종이 위에서 먼저 지어야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땅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모습은 문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 2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땅의 DNA를 푸는 첫 열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2025년 현재 토지 투자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이용 용도를 알려주는 핵심 자료이며 토지 이음과 같은 국가 종합 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어떤 성격의 땅인지,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받아들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색깔들, 기호들,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기타 규제 무슨 군사 암호문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 하나를 짚었습니다. 여기 이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 한 줄 때문에 숙박시설 불가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작은 글씨 하나가 수억짜리 숙박시설 사업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니. 종이 한 줄에 사업의 생사가 달려있다니. 선배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초보자는 색깔만 봐요. 실무자는 주석부터 봅니다. 땅은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작은 글씨로 말하거든요. 그날 저는 땅이 제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경고. 나는 내 생각처럼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3장. 도시계획 조례. 겉은 전국 공통, 속은 지역마다 달라지는 비밀 규칙. 며칠 뒤 저는 도시계획 조례를 처음으로 정독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어시는 2층, B시는 3층까지 가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같은 법인데 왜 달라요? 선배님은 다시 웃었습니다. 국가가 틀을 만들고 지자체가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바둑판은 같지만 돌을 놓는 규칙은 지역마다 다르죠. 그는 도시계획 조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도시는 근린생활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떤 도시는 발코니 구조도 규제하며, 어떤 도시는 주차 대수가 널뛰기를 하고, 어떤 도시는 층수와 높이를 예민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도시계획 조례는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겉은 평범해 보이는 땅들이 각각 다른 성격과 성질을 가진 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전국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은 땅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4장. 규제를 몰라 생기는 비극들. 건축비가 2번 드는 이유. 사례 1. 층수 제한 때문에 설계도면 제작성. 3층 건물 꿈에 부풀어 있던 건축주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면까지 완성해놓고 허가를 넣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2층까지만 가능해요. 그 한 문장으로 설계비, 구조비, 일조권 검토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사례 2. 카페 하나 넣으려다 금지업종으로 판정. 1층 카페를 꿈꾸던 건축주는 도시계획 조례에 적힌 허용 근생 업종 리스트를 그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카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표정은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례 3. 주차 규정 하나가 건물을 바꾸는 순간 주차 한 칸 부족해서 방 1개를 줄이고 건물 폭을 줄이고 심지어 건물 모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때 건축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차 한 칸이 그렇게 큽니까? 그리고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조례에서는 네, 아주 큽니다. 5장. 종이 위에서 먼저 짓는 건축 실패를 막는 유일한 길.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문서를 먼저 읽는 건 건축의 미래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 건물은 지어지기 전에 반드시 종이 위에서 먼저 한 번 지어집니다. 설계 도면이 아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도시계획 조례 위에서. 이 두 문서가 허락하지 않는 건물은 아무리 예쁘고 훌륭해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질문은 늘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인가요? 이 한마디로 모든 작업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6장. 초보 건축주가 반드시 익혀야 할 문서 읽기 순서. 저는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감으로 땅을 보는 사람과 문서로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런 순서를 정했습니다. 1단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걸을 건 먼저 거르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별 규제, 문화재 여부, 도로 전면, 그리고 주석. 2단계에서 절반의 땅이 탈락합니다. 2단계 도시계획 조례로 가능한 건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층수, 높이, 일조권, 주차, 근생 허용 업종, 공지거리, 구조 제한, 조경 기준. 여기서 건물의 형태와 사업성이 결정됩니다. 3단계 두 문서의 충돌 여부 확인. 두 문서가 서로 다르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칙은 단 하나. 더 엄격한 규제가 우선한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설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설계 변경 없이 갑니다. 2025년 토지개발 및 건축인허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이 두 문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산업관리구역에서는 공장 설립, 허가 시 도시계획 심의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얻는 정보는 게시 시점에 따라 최신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땅은 진심을 숨기지 않는다. 몇 달간의 공부와 실무 경험을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은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할 뿐입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모든 규제를 담아놓고 읽을 줄 알면 알려줄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땅을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노트북을 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도시계획 조례를 펼칩니다. 그리고 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숨겨둔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 순간 땅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축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와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